이거는 두 점 A, B가 있는데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가 지름의 양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심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A하고 B의 중점을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하고 5가 되니까 더하면 4니까 중점은 2, 자, 2하고 6 이쪽을 더해줘 8이죠. 그럼 2,4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이 지금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요게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2와 2,4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점 2,1을 지나고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한대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해야 되겠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2,1이다. 그럼 1사분면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원들. 그리고 다양한 원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뭐 그런 애들이 뭐 2,1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1 그런 원입니다. 그래서 이 1사분면에 있는 원을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 세울 때 x-a의 제곱 y-a의 제곱 즉 1사분면이니까 a,a가 있는 거죠. 이런데 여기도 작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반지름도 똑같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고요. 1사분면에 있는 원입니다. 그리고 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참고로 알고 계시야 되는 당연한 건데 이 뿔마 x 그래프 있죠? y는 x 그래프 선상에 있어요. 또는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있어요. 중심이 항상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이 두 개 나오니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a에 관한 방정식이 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입을 합시다. 2,1을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2-a 제곱 1-a 제곱은 a 제곱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봤을 때 차이가 1 나죠. 여기서 차이 1 나고 여기도 차이가 1 나죠. 이런 거는 이제 피타가 되는 거예요. 피타. 굳이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피타 공식이 이용되기 때문에 얘가 3, 4, 5 이렇게 돼야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a 값이 5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오케이? a 값이 5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값은 또 무조건 가운데 값이 0이 돼야 돼요. 즉 얘가 가운데 값이 0이 돼야 돼요. 얘가. a가 1이면 됩니다. a가 1. a가 1이면요. 얘가 0이 되죠. a가 1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이런 경우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니까 이 두 개가 되고요. 넓이는 요거 넓이 25파이가 되겠고 얘는 뭐 파이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1이니까. 그래서 더 넓이 합은 26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A값 구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7번, 3번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이 원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중심이 x-1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6 넘겨주고 25 더하고 4 더해서 32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32가 되는데 그럼 반지름이 루트 32인 원이죠. 중심의 좌표는 1,5고요.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얘를 y는 x선상에 옮겼어요. y는 x선상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좀 까다롭습니다. 둘레. 요 부분 있죠. 요 둘레. 근데 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둘레. 요 둘레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럼 둘레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의 둘레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둘레 구한 다음에 두 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자. 그럼 하나의 둘레를 알려면 자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 중심이 있고 이렇게 부채꼴 이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호의 길이는 이게 반지름이 루트 30입니다. 4루트예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 즉 여기서는 4루트가 되겠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심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중심각도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이 정보로는 많이 몰라요. 왠지 120도 같은데 정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 삼각형을 좀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각도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이 비율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변의 비율 관계. 그러면 먼저 1,5랑 y는 x 그래프 있죠?
이거하고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루트 2분의 1의 제곱 1의 제곱. 자, 이거 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5고요. 이렇게 돼서 자,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즉, 요 짧은 거리가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거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삼각형을 확대해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이고, 다시요.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가 2루트 2라는 뜻이고 여기는 4루트 2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얘가 이쪽 길이가 나오는데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써서 4루트 2의 제곱에서 2루트 2의 제곱, 즉 4루트 2의 제곱에서 2루트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대 공약수를 빼서 피타 같은 거 가능하니까 최대 공약수를 빼요. 똑같은 게 누굽니까? 2루트 2로 빼도 돼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 2루트 2로 빼고 얘는 그럼 2배잖아요. 2배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2루트 2에다가 이쪽 부분이 4 빼기 1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럼 즉 2루트 6이 되는 겁니다. 여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율 관계가 보니까 아하, 비율 관계가 딱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얘가 1대 맞죠? 이 2배 2대 루트 3의 비율이 나타나요. 아, 그럼 여기 30도네. 이쪽이 60도네. 여기 60도네. 아, 그럼 전체 중심각 이게 120도구나. 그럼 이제 360도분의 120도로 하면 되죠.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 2파이 곱하기 4루트 2가 반지름이 되고요.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죠? 120도 3분의 1 하고 이런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쪽도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3분의 1, 3분의 4가 되고 16에다 30 계산하면 되겠네요. 천천히. 3분의 1 되고요. 그럼 얘가 8루트 2파이에다가 3분의 1에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3분의 16 루트 2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지금 평행 이동했잖아요. 도형이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도형이 평행 이동될 때는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x 대신 이 문제에서는 x-2 대입을 하면 돼요. 도형 이동일 때는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y 대신에 k만큼 이동한다. 그럼 y-k를 대입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3, x 자리에다 x-2 대입하고요. y 자리에다가 y-k를 대입합니다. 이 x 자리, y 자리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3x 플러스 y 이쪽 계산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이 물어보는 게 뭔지 볼게요. 물어보는 게 뭡니까?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0,0을 대입해라. 그럼 이제 대입하면 0,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는 0이 되죠. 맞나요? 그럼 k 값이 구하는 게 미션이죠.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P 4,2와 이제 좌표평면 그리면서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이 그래프 그릴게요. 자, 그럼 4,2는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얘가 P고요. 여기 2니까 절편이. 자, 그 다음에 Q는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Q가 여기 있고요. R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R은 그럼 A, 0이고요. Q의 좌표는 뭐 A 설정하는데 이 선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냐? 이 둘레의 길이가 있잖아요. 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와 관련된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 일직선상에 쫙쫙 펼쳐서 일직선상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요 길이랑 같은 데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 길이와 같은 데는 이거를 선대칭을 해야 돼요. 선대칭.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P-를 여기다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럼 요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PQ랑 P-Q랑 같아지는 지점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럼 즉 P를 y는 x 플러스 2에 대칭시킨 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돼요. 됐나요? 그쵸?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x축 대칭하면 되죠. 얘는 뭐 쉽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대칭시켜요. 여기 길이 같은 데를 이렇게 대칭시켜요. 이 좌표는 P-를 한다고 하면 얘는 쉬워요. 우리가 너무 쉽게 4,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P 다시를 잘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사라지고, 맞죠? 이 부분이 사라져서 이게 둘레가 되는 거죠. 쭉 연결하면. P 다시의 값만 알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P 다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좌표를 1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공식 같은 거 있는데, 공식이 아니라 중점 조건과 기울기 조건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4,2라고 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를 a, b라고 놓고요.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놓는데 m의 좌표는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중점이 이 연립을 하려면 AB 연립하면 식이 두 개 나오는데 중점이 여기 선상에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 조건을 좀 이용하는데, 자, 좀 어렵습니다. 먼저 중점이 어디에 포함된다? 여기 선상에 있다.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여기 대입해볼게요. y에다가는 자 2분의 b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x에는 2분의 a 더하기 4를 대입하고요. 더하기 2를 해주고 양변에 2를 곱해줘서 b 플러스 2는 a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이제 연립할 수 있는 식을 세웁시다. 그럼 a 마이너스 b는요. 이쪽으로 8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 요 식 하나 나오고요. 연립할 수 있는 식.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기울기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중점을 대입한 거고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가 이게 y는 x 플러스 2였잖아요.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즉 a 마이너스 4분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자 이거 이거랑 이거 기울기 a 마이너스 4분의 b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보면 됩니까? 수직이 되니까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고 a 플러스 b가 연립해서 풀면 넘겨주면 맞죠? a 플러스 b가 얘가 6이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연립하면 돼요. 이거 연립하면 됩니다. 자 더해주면 2a가 되고 0이 돼서 a가 0이고요. 자 b의 좌표는 그러면 6이 되겠죠. 0,6입니다. 얘가 0, 여기 원래는 이게 4,2가 여기 달라붙겠네요. 0,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됐죠? 이렇게. 그럴싸하네요. 4,2가 0,6.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구하는 거는 이 b 다시 이 0,6과 4,2 사이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서 4의 제곱 600이니까 얘가 8의 제곱 이렇게 했으면요. 이거 4로 빼주고 1의 제곱 2의 제곱 해주고요. 그럼 4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계산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이거? 쉽게 하는 거 가르쳐줄게요. 앞으로 이게 지금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개노가다가 하는 과정 정말 짜증납니다. 시험 시간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풀이를 하면 이거 풀다가 시간 다 까쳐먹어서 내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야매로 푸는 걸 좀 알려 줄게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의 3초 안에 풀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야매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3초 안에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이 과정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은 모든 경우에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쉽게 되는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해주자면 이 기울기가 어떤 선일 때 뿔마 1일 때 지금은 기울기가 뿔마 1 되죠. 플러스 1이죠. 그럴 때만 이런 야매 공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x축이 그냥 수가 없어졌네요.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자 이 공식은 어떤 거냐면 어떤 선대칭을 하는데 이게 y는 플러스 이쪽은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1이거나 뿔마 1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야매 공식은 자 어떨 때 기울기가 45도 즉 뿔마 1일 때 기울기가 뿔마 1일 때 가능한 야매 공식이에요. 지금같이 플러스 1이잖아요. 이럴 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4,2잖아요. 4,2를 y는 x 플러스 2로 이걸 이용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즉 자 잘 보세요. 어렵잖아. 자 이게 x잖아요. x. x에 4를 대입해봐요. 여기 4를 대입해봅니다. 여기 4를 이렇게. 그럼 y값이 뭐 나옵니까? 그때 y값이 뭐 나와? 6 나오죠. y값이 6 나오죠. 그럼 이게 이 좌표가 6이라는 거예요. y 좌표가. 이렇게. x에 4를 대입했더니 y에 6 나와. 그럼 이게 이 좌표가 6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봐봐요. 4를 대입하면 얘가 6 나오잖아. 그걸 여기 그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엔 우리가 y에 2를 대입하죠. 자, 이번엔 y에 2를 대입합니다. y에 2를 대입했어요. 그럼 그때 x값이 뭐 나옵니까? y에 2 대입했을 때 x값이 0 나오죠. y에 2를 대입한다. 요렇게. 그때 x값이 0 나온다. 이렇게. 끝났죠? 너무 쉽죠? 자,
4,2잖아. 4,2. x에 4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6이 나옵니다. 그걸 여기다 쓰고요. y에 2를 대입했을 때 x 값이 0이 나와요. 그걸 여기다 쓰고요. 그래서 0,6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꼭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시간 절약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풀이 맞췄고요. 6번은 좌표 평면에서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럼 이제 그려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y는 x선상을 좀 그려놓을게요. y는 x선상을 그려놓고 1,1이면 이런 데 있습니다. 1,1. 이렇게 돼 있고 1,1이고 원점, 자, 1,1이 여기 있어요. 반지름이 뭔지는 알 수 있나요? 얘가 원점, 반지름도 알 수 있어.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얘가 이제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점을 지난대요. 중심이 여기 1,1이고 원점을 지난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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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원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지름이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대 1대 루트 2 보이죠? 여기 이렇게 피타고라스 써서 반지름이 루트 2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 원을,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이런 거였겠네. 1의 제곱 1의 제곱 2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원래는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궁금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1,1이고 뭐 나 반지름을 몰라. 근데 얘가 0,0을 지난데, 자 봅시다. 2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 놓고서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됐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만큼 똑같이 이동한 거예요. x축, 그러면 얘가 요렇게 이동한 거네. p만큼. 그래서 이제는 중심이 변하지 이 y는 x선상에서 변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중심이 y는 x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를 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가 움직였는데 요번에는 움직였더니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때 동시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특징은 요런 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즉 얘는 그럼 똑같으려면 반지름은 루트 2의 제곱, 이 식이랑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요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전파죠.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루트 2잖아요. 이만큼이. 여기가 루트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루트 2 이렇게. 그럼 이제는 원이 이렇게 완성되죠. 맞죠? 그림이 개판인데 이렇게. 그래서 접하는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 루트 2. 맞지 않습니까? 루트 2, 루트 2.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는 P하고 Q가 나왔죠. P하고 Q가 얼마큼 이동했냐, 이걸 생각해줘야 됩니다. 얼마큼 이동했냐. 요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보면 됩니다. 중심끼리만 생각하면 돼. 중심이 얼마큼 이동했을까? 처음에 중심의 좌표가 1,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 바뀐 중심은 루트 2, 루트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한 게 요만큼 이동했다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x축, y축 똑같이. 그래서 즉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p인데 이 p의 값이 뭡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똑같이. 맞죠?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만큼. 생각해 보세요. 1에서 루트 2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만큼 이동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동 경로까지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서 마지막 물어본 것은 이 두 원이 어느 선의 대칭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갈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중심과 중심을 갈라버리는 직선을 세우면 돼요. 이 직선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로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 이 두 개의 두 원의 중심을 가르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야지 얘네 둘을 선대칭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맞춰봐라. 즉 x 더하기 y는 k가 되는 그래프, 여기서 q라고 나와 있네요. q라고 할게요. q가 되는 그래프를 맞춰봐라. 그럼 여기가 이제 지나는 핵심이 됩니다. 절편이 이제 q예요. q. 그럼 요 좌표는 2분의 q, 2분의 q겠죠. 요거를 좀 맞춰달라 이겁니다. 여기 좌표. 그럼 생각해봐요.
1,1과 루트 2, 루트 2의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점이니까 이거의 중점이잖아. 중점을 지나니까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2분의 루트 1 플러스 2를 여기가 지나는 거죠. 직선이.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y는 q라고 했으니까 x좌표 이거, y좌표 이걸 통 대입하면 돼요. 두 개 똑같으니까 q가 나오죠. 루트 2 플러스 2라는 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럼 q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두 개를 더해서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a는 10의 약수니까 a 쓸게요. a는 10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자, b는 3의 배수고요. 3, 6, 9, 12. 자, c는요. 소수고요. 2, 3, 5, 7, 11. 자,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라. 그럼 A 교집합 B에서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A 교집합 B를 해봅시다. A 교집합 B를 해봅시다. 겹치는 거 찾아볼게요. 3, 6, 12. 그래서 3, 6, 12가 겹치죠. 거기서 C를 뺄 거예요. C 2, 3, 5, 7, 11. 자, 3이 빠져나가겠네. 2, 3, 5, 7, 11.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C가 이거니까 이거 C가 이걸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남는 답이 6과 12만 남겠네요. 그 두 원소의 합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8번. 자, 이런 거 표시 나오면 좀 짜증나죠. 이런 거 표시 나면. 원소가 4개고요. 요거를 할 때 먼저 안에 있는 알맹이를 데리고 와서 알맹이를 데려와 봐요. 알맹이만 데리고 옵시다. 그대로 데려와요. 알맹이만. 데려왔죠. 그래 놓고서 여기다 뭐 표시하면 돼요? 삼지창 표시를 해요. 원소 4개다. 그럼 이게 집합 A가 되죠. 지금 8번 하는 건데, 그럼 요거는 100% 맞는 표현입니다. 요건 100% 맞는 표현이죠. 100% 맞는 표현이고, 요거가 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다. 요것도 100% 맞는 표현이죠. 자,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갈게요. 기억.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분집합이래요. 여기 원소고, 부분집합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잡아와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요걸 데려올게요. 그럼 요걸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서 집합을 만들어줘요. 그게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맞네.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니은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 공집합과 1과의 합집합을 한다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자, 즉 1이란 이거는 뭐야? 여기에 원소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 아니면 이것만 100%였죠. 삼지창은 요거 아니면 다 틀린 거. 이거 이 모습 있어요. 이쪽에 왼쪽에 이 모습 있어요. 이 모습이 없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요거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요것만 됩니다. 네 가지만 100%예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15개 맞죠?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진부분 집합은 2의 4제곱에서 한 개 뺀 거니까 얘는 당연히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숙지 9번. 전체 집합 U는 36의 양의 약수래요. 약수의 개수는 아마 36이 같은 경우 소인수분해 하면 4, 9, 36이기 때문에 요거 지수 하나씩 올리면 되죠? 36이라는 건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올 겁니다. 전체 집합의 개수가 9개가 되고요. 일단 그려볼게요. A가 1, 2고 자, B는 3, 4, 6인데 겹치는 게 없네 또. 이렇게 된 거죠.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일단 X의 정체에 대해서 해볼게요. X랑 A랑 합집합을 했어요. 합집합을 했다는 거는 큰 게 나와야 돼. 큰 게. X가 나왔네? X가 더 큰 겁니다. A보단.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자, X 차집합 B는 X다. 그럼 X랑 B랑은 서로 소관계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X라는 녀석은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맞죠? X라는 것은 얘를 포함해야 돼. 1, 2를 포함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2에 전체 집합 9개에서 1, 2는 포함하고요. 3, 4, 6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에 몇 개야? 4제곱 남죠? 16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반 30명 학생 중에서 등교를 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0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16명이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들어가는 경우랑,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데, 최소값이 되는 조건은 여기가 바깥에가 빵명이 돼야 돼요. 이 최소값 공식은 NA, NB, NU가 최소값 공식이 되고요. 얘는 NA, NB 중에서 작은 애가 답이에요. 뭐 얘가 A가 작으면 A가 답이고 B가 작으면 B가 답이고 같으면 같은 게 답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얘가 20명, 16명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16명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볼게요. 20명이고요. 16명이고요. 전체가 30명이에요. 근데 바깥에 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NA가 20, NB는 16, NU는 30. 그럼 최소값이 6명이에요. 여기 최소 6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미니멈 6. 그래서 정답은 더하세요. 22가 되겠죠. 22명. 됐습니다. 그래서 10번 풀이 간단히 했습니다.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12하의 자연수이고 조건 P는 이거, Q는 10의 약수, P는 2의 배수, 나 P이고 나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그럼 이거는 P의 여집합이고 그리고 Q의 여집합을 찾는 거니까 드모르간으로 바꿔서 이 부분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P 합집합 Q를 해봅시다. 얘는 2, 4, 6, 8, 10이고요. 자, 10의 약수는 1, 2, 5, 10이에요. 자, 두 개를 합쳐볼게요. 그럼 합치면 P 합집합 Q가 나오는데 1, 2, 4, 5, 6, 8, 12 P 합집합 Q입니다. 자, 이거의 여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없는 것도 찾아봅시다. 누가 없습니까? 1, 2, 3, 4, 5, 6, 7, 8, 9 이게 없죠? 이렇게 3, 7, 9 3개 남네요. 그래서 정답은 원소의 개수 3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명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참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그래프상으로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최소한. 맞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k가 0 이상이다. 즉 그럼 얘가 6-k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즉 k는 6 이하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성립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 한 개만 돼도 돼요. 근데 요게 거짓이다. 그럼 한 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집합. 자, 그럼 요걸 넘겨주면 이쪽을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이렇게 되는 게 거짓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0보다 작은 쪽이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거짓이 돼야 돼. 이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즉 떠야 돼요. 완전히 떠버려야 됩니다. 떠버리면 이거를 만족하는 즉 2차 함수가 살짝이라도 내려가는 쪽 있잖아요. 이 내려가거나 0이 되는 쪽. 그러면 이게 뭐 걸쳐진 어떤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 돼야 돼. 그럼 거짓말이 되려면 완전히 떠버려서 어떠한 실수를 넣어도 0 이하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즉 이거는 그러면 그래프가 떠야 되니까 판별식 써야 되겠죠. b제곱 판별식 써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가 이게 상수 쪽이니까 x의 개수가 없으니까 즉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k-1이 그래프가 떠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즉 k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만족하는 정수는 2, 3, 4, 5, 6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고르래요. 일단 3단 문법 같은데 여기서 볼게요. 일단 P는 not Q로 가죠. 이렇게. 그럼 항상 이거 바로 밑에다 쓰세요. 대우 명제를 이렇게.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R이 Q로 가죠. R이 Q로 갑니다. 여기다 연결할게. R이 Q. 여기로 연결되네. R이 Q로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데스. 요거는 이제 나데스가 R로 가네요. 그럼 헷갈리면 이것도 나달은 뭐 S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요거 갖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 갖고. 자, 그래서 반드시 나데스는 R. 여기다 쓰면 되겠네. 여기다 쓰면 되겠네. 나데스는 R. 요렇게 나데스는 요렇게 완성되네요. 됐죠? 그러니까 즉 나데스가 제일 작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니까 R로 가니까 나데스가 R로 가고 R이 Q로 가고 Q가 나P로 가고. 요 반대말로 요것도 P가 나Q로 가고요. 나Q는 나달로 가고요. 나달은 S로 가죠. 이 두 가지만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도 없는 거 찾아보는 거죠. 조건이 안 맞는 것들을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P가 나달로 갑니까? P가
나달로 가네요. 그 다음 P가 S로 갑니까? P가 S로 가네요. 그죠? 되죠? 그 다음 4번은 나달은 S로 갑니까? 나달은 S로 가네요. 그림 딱 보이네. Q는 나피로 가요? Q는 나피로 확실히 가네요. 그럼 Q는 나데스로 가요? Q 어디 있습니까? Q가 나데스로 가는 모습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 중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말은 맞고 이쪽으로 가는 말은 틀리다 이거죠. 자, 만약에 P를 해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큰 범주로 생각하면 돼. 2x가 1,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쪽이 P고요. Q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Q예요. 그려보세요. 그럼 x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P고요. Q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Q입니다. 얘가 Q예요. 그럼 P는 Q에 퐁당 들어가네요. 얘는 그냥 그대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은 충분 조건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니은 볼 때, 니은은 보니까 뭐 부정형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P, Q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거 헷갈리죠, 이게? 그러나 애초에,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Q에, 이제 이거 X는 4가 헷갈리니까,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Q의 반대말 not Q로 바꾸는 거죠. not Q로 바꾸면 이제는 이게 X는 4는 맞죠? X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기 위한 이렇게 바꿔버려요.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냐 물어본 거예요. 필요 조건이면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죠. 얘는 이렇게 다 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 되죠.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학생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풀면서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해시켜볼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P는 얘가 이거 이 문제랑 똑같이 해야 되겠다. 헷갈리지 쉽지 않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맞다고 칩시다. 필요 조건이 이런 그림이 되죠. 그러면 얘를 부정으로 데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not Q는 not P이기 위한 같은 운명이에요. 얘가. 또 얘가 필요 조건이 성립하면 얘도 필요 조건 돼요. 얘가 성립하면 얘가 됩니다. 이걸 검사해서 이게 맞으면 얘도 맞는 거예요.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not Q 여기 그릴게요. not Q. not Q. 그럼 not P 그려볼게요. not P. not P. not P는 그럼 이쪽이죠. 자 그러면 검정색 색칠한 게 크잖아요. 검정색 색칠한 게 파란색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겁니까? 필요 조건 맞죠? 그렇죠? 큰 쪽이 왼쪽에 있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검사하고 이게 맞으면 이게 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문제를 이렇게 아예 문제 자체를 이거를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아예 바꾼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는 4이면 x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이게 틀리면 이 위에 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다 그러면 얘도 틀린 거예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디귿 조건 볼게요. 디귿 조건. 디귿 조건은 얘도 이렇게 막 됐어. 이걸 바꾸면 되죠. 이렇게 x, y가 0이면 x는 0 그리고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당연히 뻥친 거잖아. 왼쪽이 더 크죠. 이게 이쪽이 더 크잖아요. x는 0 그리고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건 틀렸고 이쪽으로 가는 건 맞잖아요. 그럼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건 산술 기하 평균이랑 맞로 보면 될 겁니다.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즉 우리는 2분의 1 AB를 구해 보세요. 즉 AB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가 답이 되는 건데, 자 2분의 1 AB, 요거의 최대값, AB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L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EA 플러스 B가 일정하네요. L로서.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느낌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둘레의 길이. 둘레는 아니지만. 그러면 얘는 고정돼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EA 플러스 B는 산술기하 평균 쓰면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EAB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푸는데 넓이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뭐 풀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 어떤 덩어리가 같을 때예요?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을 때예요. 즉 요거를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을 때입니다. 얘가 2분의 1로 나눠 먹고 얘도 2분의 1로 나눠 먹고 즉 EA는 2분의 L일 때고요. B도 2분의 L일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물어본 거는 2분의 1 AB를 물어봤죠. 그래서 만약에 A는 그러면 어떨 때겠습니까? 4분의 1일 때고요. B는 2분의 1일 때입니다. 자, 마지막 답 구할게요. 자, 우리는 2분의 1 AB를 구하는 거예요. A 자리에다 그러면 A 자리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하고요. 자, B 자리에다는 2분의 1을 대입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16 L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등호 성립 조건 반반 나눠 먹기 사이좋게 L을 나눠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집합 A는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이 X가 있는데 그럼 부분 집합 X는 총 64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공집합은 아니고요. 집합 X가 X의 원소의 합은 2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애들이 합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는 안 되고 6은 안 돼요. 7은 안 되고 8 되고 9 되고 10 되고 11, 12 안 되고 13, 14 되고 15 되고 16 되고 17, 18 안 되고 6의 배수니까 19, 20 되고 21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무리 커도 가장 작은 원소가 1로 시작해서 1, 2, 3, 4, 5, 6 다 더하면 뭐 전체 요거 다 더하면 7, 7, 7, 21이에요. 그래서 모든 합이 21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 요런 애들을 찾았으면 돼요. 예를 들면 합이 2인 경우는 뭐 요거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합이 2인 경우. 합이 3인 경우는요. 3하고 1, 2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개수 2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합이 4인 경우는 4하고 1, 3도 되죠. 이런 것들. 합이 8인 경우 이거 이제부터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는 2, 6도 되고 2, 6도 되고 3, 5도 되고 뭐 또 뭐도 됩니까? 2 얘가 8이 되는 경우죠. 8이 되는 경우 1, 2, 5도 되고요. 아이고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는 8은 또 1, 3, 4도 되죠. 이런 애들 다 찾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 다 찾아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숫자 너무 커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집합의 이제 대칭성을 좀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1이랑 이 대칭되는 애가 2, 3, 4, 5, 6이랑 대칭된다 생각해 봅시다. 2를 포함하는 거랑 2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대칭 이렇게 페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합이 1인 경우랑 이쪽은 합이 뭐겠어요? 2, 3, 4, 5, 6 더하니까 2, 3, 4, 5, 6 더해보세요. 4가 5개 20이죠. 그러니까 합이 1인 경우랑 합이 20인 경우는 20인 경우랑 합이 1인 경우는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맞죠? 이 개수가 똑같잖아요. 합이 1인 경우랑 합이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합이 1을 구하는 경우나 합이 20을 경우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개수가. 만약에 내가 합이 4 되는 경우를 찾고 싶어요. 합이 4 되는 경우가 4하고 1, 3이잖아요. 그럼 합이 4 되는 경우를 찾는 것도 합이 4인 경우는 그럼 반대로 합이 더해서 20일 되면 됩니다. 더해서 20일 되면 돼요. 합이 17인 경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합이 17인 경우 찾는 거랑 똑같다. 왜냐면 합이 4인 경우랑 합이 4이면 얘 4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합이 4인 경우에는 4가 없는 경우 1, 2, 3, 5, 6 얘랑 페어를 이루죠. 얘가 4가 1, 2, 3, 5, 6 더해보세요. 1, 2, 3, 5, 6 더해보세요. 3 더하기 3 하면 6에다 12에다가 5 더하면 17 되잖아요. 그럼 합이 1, 3, 여기 1, 3 13을 빼고 써보세요. 1, 3을 빼고 쓰면 2, 4, 5, 6이에요. 더해보세요. 개수 합이 17 딱 나오죠. 맞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픈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게 말이 쉽지. 합이 10인 경우 14인 경우 이거 찾으려면 이거 찾다가 찾아도 돼요. 실수가 조금이라도 나올 거 있으니까. 맞죠? 이쪽 찾다가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찾고 싶으면 차라리 합이 0인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합이 0인 경우부터 차례대로 써볼게요. 자, 합이 0인 경우부터 차례대로 써봅니다. 자, 합이 0인 경우, 합이 1인 경우, 합이 2인 경우, 합이 3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까지만 할게요. 그럼 합이 11인 경우는 얘랑 같은 라인인 거냐. 이렇게. 합이 그러면 12인 경우는 합이 9인 경우랑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더했을 때 봐봐. 21. 그럼 합이 얘랑 또 누구랑 이루냐? 13. 합이 14인 경우. 합이 14인 경우를 찾지 말고 그러면 합이 7인 경우를 찾으라 이거죠. 합이 그러면 여기는 15가 되겠죠. 이쪽은 합이 16이 되겠죠. 합이 17이 되겠죠. 이쪽은 합이 18이 되고요. 합이 19가 되고요. 합이 20이 되고 합이 21.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합이 15인 경우를 찾고 싶어요.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합이 6인 경우랑 얘네들은 지금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합이 15인 경우를 찾기가 좀 애매하면 합이 6인 경우를 찾아서 그거 개수로 그냥 계산해버리자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치면서 할게요. 자, 2, 3, 4. 자, 동그라미 치면서 합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수작업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 편할 겁니다. 합이 2인, 자, 얘네들 찾으면 돼요. 쭉 나열할게요. 얘 찾습니다. 합이 3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찾고요. 합이 8인 경우 찾고요. 합이 9인 경우 찾고요. 합이 10인 경우 찾고, 합이 10이는 안 되고 14인 경우 찾고요. 합이 15인 경우 찾고, 합이 16인 경우, 합이 17, 18, 19, 20, 20인 경우, 합이 21인 경우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합이 20인 1인 경우는 1, 2, 3, 4, 5, 6 다 더한 거니까 이거 합이 0인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요거는 간편하게 파란도리로 얘는 한 개 나오죠, 한 개. 합이 20인 경우는 합이 1인 경우 이거랑 똑같잖아요. 1. 요것도 한 개 나오죠. 맞죠? 합이 20인 경우는 2, 3, 4, 5, 6 더하면 되잖아요. 1 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이 1인 경우 찾는 거랑 매번 똑같은 거죠. 합이 20인 경우 찾느니 차라리 합이 1인 경우 찾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자, 합이 2인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2. 요것도 한 개예요, 개수가. 개수를 쓸게요, 한 개. 얘도 한 개. 개수가 한 개. 합이 3인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나열하면서 하겠습니다. 합이 이제 3인 경우예요, 합이. 자, 그럼 누가 있냐? 그냥 자체로 하나인 거랑 3 하나랑 1, 2가 되죠.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이쪽에서 두 개 나와요. 합이 4인 경우 찾아볼게요. 합이 4인 경우는 4 하나도 있지만 누구 있어요? 1, 3도 있고요. 얘도 두 개 나오겠네요. 두 개. 맞죠? 자, 합이 5인 경우 찾아볼게요. 합이 5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있고 합이 5인 경우는 5 자체 하나에다가 또 1, 4로 되기도 하고요. 또 2, 3으로 되기도 하겠죠. 그럼 합이 5인 경우는 3개가 나오죠. 이거 왜 찾냐면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 5가 3개 나왔죠. 그럼 얘도 3개 나오는 겁니다. 합이 16인 건 찾느니 합이 16이 되려면 얼마나 복잡해. 그 찾느니 합이 5인 거 찾아도 된다 이겁니다.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합이 16인 거 찾지 말고 5인 걸 찾아서 3이라고 합시다. 그럼 합이 15인 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6인 걸 찾아요. 6인 거. 합이 6인 거 찾아보세요. 합이 6인 거는 6 자체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5가 되고요. 합이 두 개짜리로 해볼게. 2, 4가 되고요. 합이 6인 경우 또 1, 2, 3까지 됩니다. 합이 3개인 것까지 해서 얘가 1, 2, 3까지 나와요. 그럼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럼 이쪽도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이 6인 것까지 했죠. 그럼 합이 7인 거 찾아볼게요. 합이 7인 거. 합이 7인 거는 자기 자신은 혼자는 안 되니까 1, 6 되고요. 2, 5 되고요. 3, 4 되고요. 그러면 1, 2, 4까지 되죠. 이걸 빨리빨리 찾긴 해야 돼요. 4개 나와요. 이게 4개니까 14인 경우도 4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개수가. 8인 경우 찾아볼게요. 합이 8인 경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2, 6. 두 개인 것부터 하죠. 2, 6이면 하나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요걸 키우고 줄이고 3, 5. 4, 4는 안 되니까. 그럼 3개짜리에서 찾아야 되죠. 3개짜리에서. 그래서 1, 2, 5로 가능하네요. 1, 2, 5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키워서 1, 3, 4 이렇게 돼도 가능하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되죠. 합이 8인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안 돼. 합이 9인 경우 찾아야 되겠네. 9인 경우 좀 많을 것 같은데 또 합이 9인 경우는 자, 2가지밖에 안 돼요. 3, 6으로 되고 그 다음에 4, 5로 되고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3, 이런 거, 이런 집합. 4, 5, 그 다음에 안 되고 3개짜리로 1, 2, 6 되죠. 그 다음 1, 3, 5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 3, 4 더해도 됩니다.
2루트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늘어났죠? 5개 이렇게. 합이 10인 경우도 꽤 될 것 같은데요. 합이 10인 경우도. 합이 10인 경우는 이제는 자 4, 6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없죠. 3개짜리로 찾읍시다. 1 여기가 9인 경우니까 여기가 9인 경우 9인 그거보다 하나 더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 3, 6 되고요. 그 다음에 1, 4, 5로 되고요. 1로 한 거 다 했고요. 2로 하는 걸로 하면 2, 3, 5도 되죠. 합이 10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4개짜리로도 가능한데 4개짜리로도 1, 2, 3, 4 다 더하면 합이 10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합이 10인 경우가 5개 나왔어요.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엔딩으로서 자,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자, 합이 2, 하나, 2개, 2개, 8인 경우 4개, 5개, 5개, 14인 경우를 4로 하고요. 계산도 안 해봤어요. 14인 경우 1, 2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로 찾은 거예요, 얘로. 얘.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볼게요. 계산해볼게요. 여기 지우고 하겠습니다. 계산 실수 안 하게 잘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잘해봅시다. 보라돌이로 할게요. 자, 1이 몇 개 있냐? 1이 하나, 둘, 3개 있고요. 2가 몇 개 있나 볼게요. 이건 3되겠고 2가 지금 하나, 둘, 2개 있나요? 2가 2개 있네요. 그럼 4개네. 4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있나 볼게요. 3이 1이 3개 있고 3이 하나 하나밖에 없나요? 3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가 몇 개 있나 볼까요? 4가 하나, 둘, 3개. 그럼 4, 3, 10이죠. 4, 3, 12. 12개. 이거 요거 밑에 더하면 됩니다. 더하기. 5가 몇 개 있죠? 5가 2개 있죠. 그럼 이게 10이죠. 5가 이렇게. 빠뜨린 거 없나요? 그럼 이거 다 더해보면 돼요. 그리고 그럼 15, 25, 요게 7, 32개가 나오네요. 32.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은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원점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 반지름 루트 8이고 이런 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2라고 합니다. 2.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돼서 접하는 애들이 2개 있겠죠. 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 이름은 2x-y 플러스 a는 0과 이 중심,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거리가 누구랑 같으면 되겠어요? 반지름이랑 같으면 우리가 a 값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접하니까. 자, 그럼 거리 구해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5분의 2의 제곱 1의 제곱분의 자, 절대값 a 했더니 반지름이 얘가 루트 8이 나옵니다. 루트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절대값 a는 5, 8이 40이니까 2루트 10이 돼야 되고 그럼 a 값은 뿔마 2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1번 정답. 됐죠? 자, 2번은 원 위의 점이래요. 그럼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원 위에 마이너스 2,2에서 이 정도 있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2 정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겁니다. 원 위의 점에서. 위의 점이라고 했으면 땡큐예요. 그럼 이걸 x 두 번 쓰라고 했죠. 위의 점일 때는. 그리고 이제 xy에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8이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x 넘겨서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우리가 이제 요거 b의 값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b의 값이 우리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했고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4,0에서 이거 자꾸 잘리네.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4,0에서 이게 근거예요. 그럼 얘는 밖에서 근거예요. 밖에서. 원이 있으면 원 밖에서 4,0에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근거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이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4,0을 지난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개하면요. 이렇게 되죠. mx-y 4m는 0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게 루트 8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1 루트 씌우고요. 자, 이거 곱하고 없고 절대값 마이너스 4m 절대값을 한 것이 반지름 루트 8과 같다. 양변 제곱하고요. 그럼 이쪽은 8m 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그럼 이제 넘겨줘서 8m 제곱이 8이 돼서 m은 제곱이 1. 그래서 m의 값이 뿔마 1이 되겠죠.
이게 답이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답 y는 x-4란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란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까지 했습니다. 자, 서술형 2번, 19번. 자, 전체 집합 유는 50의 자연수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 물어본 게 대칭차 집합을 물어본 겁니다. 이 세모 표시한 연산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누구를 뺀다. 이걸 뺀다는 거니까 이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게 대칭차 집합이에요.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남는 게 사이드만 남죠. 이게 이제 대칭차 집합이죠. 그 연산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자,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A 요걸 계산해 봅시다. 집합 A를 계산해 볼게요. 집합 A는 24의 약수니까 쓸게요. 1, 2, 3, 4, 5, 6, 7, 8, 8, 12, 24죠? 이렇게. 집합 B는요. 12의 약수 1, 2, 3, 4, 6, 12죠. 자, 그러면 집합 C는 32의 약수죠. 1, 2, 30이니까 3은 안 되겠네. 4, 그죠? 8, 16, 3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하고 B, A 연산 B, A하고 B하고 대칭차 집합 해봐라. 그 대칭차 집합 할 때는요,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자, 교집합을 조집니다. 교집합을 제거시켜 주세요. 자, 교집합이 있나 보나요? 이렇게 교집합을 제거시켜 주면 돼요. 아유, 교집합 맞네.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에서 이 교집합을 제거하면 이 남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차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을 다 없앴어요. 그럼 이제 남는 애들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쭉 쓰면 됩니다. 남는 애 누구 남습니까? 8하고 24. 그래서 요거 대칭차 집합 한 개 8하고 24입니다. 그리고 연산 이번에는 C하고 대칭차 집합을 하래요. 1, 2, 4, 8, 16, 32. 자, 겹치는 거 빨리빨리 없애요. 이 두 개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거시켜 줍니다. 교집합 부분은. 자, 그러면 남는 거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1, 2, 4, 16, 24, 32 이거가 되는 거고요. 이 원소의 합을 열심히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하면 20이고요. 이렇게 23, 24, 32 더할게요. 그럼 얘가 6, 9, 4, 79. 79가 됩니다. 답은 79. 이렇게 해주면 답은 7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